올여름 때이른 더위로 열사병, 일사병에 걸리는 온열 질환 환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보건당국은 더위에 민감한 노인과 어린이, 만성질환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TV 창사 8주년과 장애인신문 1000호 발행을 맞아 한마음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복지TV 최규옥 대표이사는 전국 장애인들의 대변자로서 앞으로도 새로운 맞춤형 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노인, 만성질환자는 주의가 꼭 필요한 시기인데요. 특히 여름철에는 차량 질식사고가 많은 만큼 어린이나 노인이 혼자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유린 기자입니다. 일찍 찾아온 더위로 열사병, 일사병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더위에 민감한 노인과 어린이, 만성질환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갈증이 느껴지지 않아도 물을 충분히 먹어둬야 온열질환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탈수, 그리고 고혈압과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갈증이 나면 물을 마시게 되는데 갈증이 나기 전부터 물을 미리미리 마셔서 탈수를 예방하고 햇볕이 많이 나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에는 어린이가 차 안에서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많은 만큼 부모의 세심한 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잠깐이라도 차 안에 혼자 놔두게 되면 밀폐된 차 공간에서 기온이 섭씨 60에서 70도까지 올라가는 온도 속에 호흡이 곤란해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는데요. 절대로 애완동물이나 어린이들을 차 안에 잠깐이라도 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 식사를 가볍게 하고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해야 하며 땀이 많이 났을 때는 스포츠 음료를 마셔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옷은 통풍이 잘 되게 헐렁하게 입어야 하고 집안에서 창문이 닫힌 상태에서는 선풍기를 틀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해 여름에는 모두 984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고 이 중 14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부분 작업장이나 논밭, 길을 비롯한 집 밖에서 온열질환이 발생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장애인신문 1000호 기념과 복지TV 8주년 기념 한마음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장애계와 사회복지계의 변화에 함께해온 두 미디어의 기념식, 정두리 기자입니다. 장애인신문 창간 24주년과 1000호 발행 및 복지TV 창사 8주년을 맞아 한마음 음악회가 지난 31일 서울시 영등포구 KNK 디지털타워에서 열렸습니다. 장애인신문은 1989년 1월 26일 창간해 올해로 24주년을 맞았으며 현재 주간지 장애인신문과 함께 온라인으로 신속한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웹회원 뉴스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TV는 2005년 2월 개국해 8주년을 맞았으며 2013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장애인 복지 채널로 인정받아 현재 전국 케이블 방송과 IPTV, 스카이라이프 등을 통해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마음 음악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재세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복지TV 장애인신문 최규옥 대표이사는 독자와 시청자들의 성원에 감사를 전하며 제2의 도약을 계획했습니다. 장애인신문과 복지TV는 나눔과 배려라는 시대적 요구를 더욱 충실히 그려가기 위해 앞으로도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전국 480만 장애인들의 대변자로서 새로운 맞춤형 문화 콘텐츠를 개발을 위해서도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또 문화 관광 내조 활성화를 위해서도 더욱 많은 투자와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한마음마켓에서는 쌀 화환을 기부받아 ACC 아시아 사랑나눔에 전달했으며 가수 서른도가 복지TV 홍보대사로 민족사회 정책연구원 장애정책팀 이미정 연구위원이 장애인신문 칼럼니스트로 위촉됐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시각장애인 조경공 고수와 봉순봉 경기명창의 창부 타령, 가수 박진도, 송봉수, 현숙 등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내년도 동네 의원 진료비가 3% 인상됩니다. 따라서 의원 진찰비가 4,000원 정도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원, 병원, 치과, 한의원, 약국 등 5개 의료 공급자 단체와 내년도 건강보험 진료비 협상이 모두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의원 3%, 병원 1.9%, 치과 2.7%, 약국 2.8% 등의 의료 서비스 유형별 수가가 인상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네연 진찰료 총액은 건강보험 적용 후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진찰료는 3,900원에서 4,000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분이 들뜨다가도 갑자기 우울해지는 조울병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5년 만에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7년 4만 6천 명이던 조울병 진료 환자는 2011년 5만 8천 명으로 5년간 26.1% 늘었습니다. 조울병으로 인한 진료비는 2007년 550억 원에서 2011년 770억 원으로 같은 기간 1.4배 증가했습니다. 경제난으로 사회 초년병인 20대 직장인의 조울병 진료 횟수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새 정부의 핵심 키워드인 안전과 복지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시설이나 보육원 등 생활 밀접시설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국토부는 시설물 관리 주체가 영세하고 안전에 대한 식견이 부족해 안전관리에 취약한 시설물을 소규모 취약시설로 지정하고 무상으로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점검을 실시하고 결함과 원인 분석은 물론 사고 예방 대책까지 제시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주간의 사회복지계의 소식을 들어보는 시선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위키프레스 정영진 편집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 지하철 1호선 대방역에서 지난달에 또 한 번의 이 전동 휠체어 사고가 있었네요. 근데 이 휠체어가 이 전동차에서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이 영무원들이 안전 발판 장치를 마련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안전 발판 장치 이용 자체를 모르고 있네요. 공무원들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8일에 발생했던 사고인데요. 이 대방역에서 벌어졌습니다. 보통 그 장애인분들이 이동을 하실 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동 휠체어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이 지하철을 이용을 하려면 물론 요즘 최근에 지어진 역들은 뭐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전동차와 어떤 그 대합 승강하는 그 구간 사이에 빈틈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예전에 개통됐던 역들은 보면 특히나 이 곡선 구간에서 보면 전동차와 그 타는 곳 이 사이가 뭐 1-20cm 많게는 뭐 그 이상 벌어진 곳도 종종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바퀴가 빠진다든지 혹은 뭐 이 그 어떤 그 높낮이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런 그 전동차가 뒤집어지는 이런 비슷한 사고들이 아주 가끔씩 벌어지기도 하는데 글쎄요. 일단 장애인분들께서 이동하기에 가장 보편적인 수단 중에 하나인 이 전동 휠체어로 이 지하철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간격을 메워줄 수 있는 안전 발판 같은 게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건이 벌어졌을 때를 보니까 이 지하철 영무원들이 이 제대로 된 안전 발판 사용법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런 안전 발판이 있는지조차도 몰랐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때문에 이 장애인분들이 어떤 뭐 지하철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좀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몇 번째 칸에 탑승을 해서 네. 어디에서 만약에 환승을 하거나 내릴 경우에 미리 이렇게 알려주는 어떤 운영체계의 변화가 좀 있더라면 이런 사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장애인분께서 어떤 역에서 타셔서 어떤 역에 내린다라고 이제 미리 승무원에게 얘기를 해주면 영무원에게 얘기를 해주면 그 내리는 역에서 그걸 이제 도와주는 분이 나오기는 하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조금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그 효율성보다는 차라리 조금 더 뭐 건설비 같은 게 좀 투입되더라도 어떤 그 간격을 줄일 수 있어서 만약에 그 전동 휠체어를 타고도 큰 무리가 없이 이동만 할 수 있다면 아마도 이 장애인분들께서 원하는 게 더 그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 그 저상버스 같은 경우도 요즘 뭐 많이 이용을 좀 하세요. 저상버스 같은 경우도 보면 근데 이 운전자분들께서 사실은 어떤 뭐 버튼을 눌러서 그 받침대가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그 시설들, 이런 장치들이 있다는 거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이 장애인분들 태우기를 꺼려하신다거나 혹은 뭐 이용자들이 좀 불편해한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런 지금 마련된 장치부터 일단 잘 이용하는 거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마련되지 않은 장치들 빨리 마련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있는 장치 자체도 사용법을 모르고 또 네. 없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이 한 뼘 정도의 차이가 죽음의 문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이죠. 이 공직자로서 정말 자격이 의문시되는 일이 좀 있었네요. 네. 은평구 문화원장이 서울 은평구에 있는 복지시설들이 공개적으로 혐오시설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무슨 발언의 내용입니까? 글쎄요, 저도 뭐 이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이 박인호 은평구 은평문화원장입니다. 자, 이 복지시설을 혐오 시설로 또 이 부끄러운 시설로 복지시설이 또 집중된 곳을 무슨 죽음의 도시로 이런 등등의 표현을 공식 석상에서 한 것이죠. 글쎄 이런 뭐 잘못된 발언한 것도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인식에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 문제라고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만약에 그 문제가 제기됐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했다면 아마도 지금과 같은 뭐 퇴진이라든지 이런 요구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경찰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항의를 막아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뭐 사과를 하더라도 그 진정성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뭐 그 사과했을 때 이야기를 보면 뭐 자신의 본 뜻이 아니라 뜻이 좀 와전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뭐 기자들한테 한 얘기가 이렇게 와전됐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으나 이건 이제 공식 석상에서 장애인분들도 듣는 데서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건 듣는 사람이 잘못 들었다는 얘기인데 정말 이건 사과하는 사람의 진정성 있는 자세가 결코 아니죠. 때문에 이번 그 박인호 은평문화원장은 지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자신의 어떤 뭐 위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뭐 은평구에서 개최되는 소외계층 행사에 가서는 네. 뭐 축사에서 나눔을 실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을 텐데 참 씁쓸합니다. 아무튼 은평문화원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얼마 전 5월 31일은 세계 금연의 날이었는데요. 작심삼일로 끝나기 쉬운 금연을 도와주는 행사가 경기도에서 있었습니다. 경기도청 신희영 기자입니다. 흡연의 해로움을 알리고 금연을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이 경기도청에서 열렸습니다. 도청에 꾸려진 작은 보건소에서 흡연자들은 일산화탄소와 폐활량을 검사합니다. 눈앞에 나온 결과를 보니 그동안 실천에 옮기지 못했던 금연을 결심하게 됩니다. 담배를 끊어야겠다는 결심을 했었어요. 근데 누가 이렇게 옆에서 권유해준 사람도 그렇게 특히 막 이렇게 위험성을 알려준 분도 없었는데 이번 건강검진을 통해서 나의 그 체력 테스트를 해보고 끊어야겠다는 마음이 확실히 들었어요. 평소 챙기지 못했던 건강을 체크하기도 하고 즉석에서 상담도 받으며 금연을 독려합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흡연으로 인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객관적인 사진, 그림, 진단, 여러 가지 과학적인 흡연의 폐해를 정확하게 보여서 금연 운동을 촉진시켜. 우리나라 흡연자 수는 현재 1,400만여 명. 이 중 절반 이상은 금연을 시도했지만 의지만으로 금연에 성공한 확률은 불과 4%입니다.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금연 운동이 확산돼 도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경기 GTV 신희연입니다. 아이들의 등하굣길에 발생하는 사고를 마주할 때면 참 가슴이 아픈데요. 얼마 전 포항시 한 중학교 앞에서 한 학생이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신호등 미설치로 인한 안전 불감증 사고인데요. 포항방송 서기정 기자입니다. 올해로 개교 18년째를 맞이하는 포항시 오천에 위치한 중학교입니다. 며칠 전 이곳에 재학 중이던 1학년 학생이 등굣길에 덤퍼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등하교 주변 도로는 편도 1차의 좁은 사거리로 신호등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최근 도로 확장에 따른 공사로 주변은 대형 트럭 운행과 교통량이 급속히 늘어나 사고의 위험이 증가했지만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에 따른 대책은 없었습니다. 학부모는 물론 학생들도 불안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등굣길에 내리면은 트럭이나 차들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힘들고 게다가 신호등도 없어가지고 사고 날 위험이 너무 커요. 신호등이나 횡단보도를 빨리 설치해서 학생들이 좀 더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측과 주민들, 학부모들이 그동안 수차례 통학도로의 안전에 대한 신호등 및 횡단보도 설치 등을 행정당국에 요구했지만
결국 우리의 꽃다운 아들은 죽음을 맞았습니다. 자녀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학부모 및 지역 청년회, 주민들이 행정당국의 면담과 해결책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합당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생들의 등교를 전면 거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속한 대책 마련으로 학생들의 통학에 대한 염려가 사라지고 안전하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복지TV 뉴스 서기정입니다. 대구시는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로 생활이 어려워지는 저소득 시민들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 기준은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120% 이하에서 150%로 상향되고 금융재산은 3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이를 위해 시는 당초 예산 42억 원에 23억 원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며 오는 6월 중순부터 12월까지만 완화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구군 담당 부서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체력 향상과 신인 선수 발굴, 경북 도민의 축제의 장을 만들고자 제15회 경북장애인 생활체육 대제전이 열렸습니다. 지난달 31일 구미 시민운동장에서는 경상북도와 경상북도 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구미시와 구미시 체육회가 주관하는 생활체전이 마련됐습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생활체전은 도내 장애인들의 체력 향상과 장애인 상호 간의 우위를 도모하며 우수한 신인 선수를 발굴하는 역할을 하고 도민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드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무료 급식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공간, 여수시의 사랑나눔터가 개소 5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여수시 노인복지관과 GS칼텍스 여수공장이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으로 만든 무료 급식소인 사랑나눔터는 지난달 29일 5주년 맞이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사랑나눔터에서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역 결식우려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대접하고 있으며 5년 동안 40만 명의 어르신들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해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이했습니다. 취임 100일은 5년의 국정 임기 중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요. 다양한 정책을 보여준 100일 동안 과연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국정 철학은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소외계층과 보다 소통하면서 100일을 진지하게 점검하고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